뭐 사실 근데 뭐 저희 영화가 이렇게 굉장히 19금의 파격이다 이게 저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좋아하는 상대가 부하의 와이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지연 씨가 연기하는. 그렇죠. 예. 그런 소재 자체가 이제 관계 설정이 좀 파격적이라는 거지. 공사가 파격적이죠. 그럼요. 무슨 공사가 파격적인 게 어딨어요. 다 그 공사가 그 공사죠. 이것저것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진행은 영화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난 거죠? 네, 알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그러게요. 공식 질문 하시죠. 공식 질문 할까요? 네.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낮에는 이기고, 밤에는 낮이 밤저. 낮에는 그냥 뭐 그래 자기야 먼저 가 들어가 이렇게 하는데 밤에는 으아 이기는 거예요. 낮저 밤에. 낮에도 이기고 밤에도 이기고 낮이 밤이. 아니면 낮에도 지고 밤에도 지고. 시키는 대로 하고. 네, 낮저 밤저. 나는 어떤 스타일이야? 이게 평균을 내서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어떤 취향이었더라. 평균을 내서. 편차가 크시. 편차가 좀. 여자한테 맞추나 보다. 네, 저는 좀 많이 맞추는 편인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낮저 밤저 스타일일 것 같아요. 좀. 낮저 밤저. 누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그리고 요즘엔 또 진다는 의미가 임창정 씨 나왔을 때부터 그렇게 진짜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려한다는 의미로 좀 그래, 임창정 씨가 배려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군요. 외국시켜 같은. 송승헌 씨는 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뭐 만져도 돼? 불 꺼도 돼?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래요. 보충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 질문이 뭐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이런 낮이 밤새 이런 용어들이 본인한테 묻는 것보단 상대방이 예를 들면 오빠는 뭐 당신은 뭐 이런 스타일이야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낮이 밤이가 되고 싶은 낮저 밤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진다는 의미가 제가 상상하는 것대로 상상해도 돼요? 지는 게 네, 그냥 오늘도 미안해. 내일은 더 잘할게. 근데 내일도 미리 미안해. 이게 저희는 아니, 우리 어딜 봐서 그래요. 그런가? 근데 진짜 이런 외모를 갖고 이렇게 지면 되게 안 어울리긴 한다. 굳이 그거를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전에 이게 이원 생방송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어떤 여자 그룹이 이렇게 나왔는데 몇 분은 해야 되잖아 이런 얘기를 11분, 하더라고요. 11분이었나? 그래서 정말 요즘 어린 친구들이 되게 솔직해졌다. 그럼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적당한 시간이. 뭐 그건 좀 얘기해. 온전 씨는 20분. 어차피 확인할 수 없는 거. 20분. 합의 잘하셨네요. 2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이 굉장히 발전하고 진짜 이게 나가요? 아니 이게 나가요? 아니 이 이렇게 정도로 나가나? 세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이거 저희가 예고로 좀 써도 될까요? 이거는 정말로 이제 내가 얘기해도 방송에 못 나갈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한 선배가 이제 고민인 거예요. 이제 너무나 이 사람 정한 거예요. 이게 밤저.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3번이라는 거예요. 3번. 야 어떻게 3번을 하고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럼 이렇게 3번이야 이게 아니라 한 번, 2번. 왕복이 아니라 편도. 원웨이군요. 슬프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뭐 자신감 갖고 살아갑니다. 자, 그린라이트 사연 듣고 그냥 연애사에 그쵸. 이거는 약간 호감이 있는 거다 하면은 눌러주시면 되고 이거는 아니야 착각이야 하면 안 누르시면 됩니다. 예. 자, 첫 번째 그린라이트 사연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취업 준비생이고요. 얼마 전부터 집에 있으면 들려오는 윗집 남자의 노래 때문에 사연을 보냅니다. 어느 날 윗집 남자가 열창하는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 평소에 살짝 귀여운 똘끼가 있거든요. 그 순간 장난기가 발동해서 송소희 양이 국악 버전으로 부른 잊지 말아요를 최대 사운드로 빵빵하게 틀었더니 그 후론 다시 노래가 들리지 않더군요. 근데 그 남자는 거의 매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면 노래를 불러댔고 저도 윗집 남자에게 필을 받아 기분이 나면 음악을 빵빵하게 틀고 혼자 뮤지컬이니 콘서트니 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면접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저희 집 바로 위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췄었고 제가 이어서 탔습니다. 그 안엔 트렌치코트에 연예인 네모 모자를 쓴 젊은 남자가 타고 있었어요. 매일 위층에서 노래 부르는 남자가 분명했던 게 그층 다른 집에는 어떤 아저씨 혼자 사시거든요. 그 남자는 큰 키에 스타일도 좋아 보였고 저도 공항 면접 보러 간다고 승무원 헤어에 예쁜 정장까지 입고 있었어요. 그날은 정말 저도 한미무했거든요. 그 남자도 저를 조금은 의식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어제도 어김없이 그 남자가 노래를 부르기에 저도 레리꼬 반주를 틀어놓고 엘사가 되어 열창했습니다. 근데 오늘 윗집 남자가 레리코를 부르는 거예요. 정말 성심성의껏 부르더라고요. 어제 내 노랫소리를 듣고 부르는 건가 싶어서 기뻤어요. 제가 그분 집 문 앞에 포스트잇에다 레리코라고 써서 붙여놓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취업 준비하다가 미쳐버린 건 아니겠죠? 오빠들 이거 그린라이트 맞죠? 이만큼의 썸도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예를 너무 들자면 단순하잖아. 위층에서 막 뛰면 천장으로 막 이렇게 천장 치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걸레 같은 걸로 그렇죠. 노래를 부른다고 이렇게. 그린라이트예요. 지금 항공사 승무원 준비 중.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른 거죠? 네. 사진이. 귀엽네요. 그러게요. 아 그날 마주친 날 사진. 마주친 날 사진. 저번에 마주친 날 저 시간을 기록하고 싶어 셀카 하잖아요. 송승헌 씨도 그린라이트는 아닌 것 같다. 호감의 그 노랫소리가 아니라 너만 하냐 나도 한다 약간 그런 아 소음 대결. 그래 아까 그 대걸레로 이렇게 미친다. 아니 예를 들어 밑에서 내기 오는 길 불렀어. 그랬더니 위층에서 너에게 간다를 불러.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그렇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레리코는 또 요즘 너무 레리코기도 하고요. 레리코는 어제 신동엽 씨 술 취해서 들어가면서도 부르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위층 아래층 소통을 하고 있는 건 맞긴 한데 이거를 뭐 사랑의 감정이 뭐 시작된 것까지는 이 곡 하나로. 소통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랑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건 근데 사실 것 같아요. 이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이걸 썸으로 승화시키는 아주 사연이에요.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네. 진짜 근데 층간소음 때문에 뭐 이렇게 짜증났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제일 친한 친구들 중에 하나가 회기동 적토마라고 별명이에요, 별명. 오호. 근데 엄청나게 훌륭한 친구인데 집이 굉장히 건물 위에 가건물식으로 세워서 한 3집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옆집이 어느 순간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항상 연애를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서 이사를 갔어요. 저는 좀 비슷한 경우인데 이제 촬영하다 보면 지방에 많이 다니잖아요 이렇게. 모텔에. 네, 지방 모텔 이제 낮이었어요. 저는 촬영이 없고 낮에 있는데 커플이 온 것 같아요. 호텔 같은 데는 모텔은 좀 이렇게 방음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소리가 다 또 대실하러 왔으면 더 시끄럽게 하겠죠. 그렇죠. 나죠. 그냥 저도 좀 못된 게 저는 너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발로 계속 쳤어요. 그럼 잠깐 조용해요. 근데 또 이제 또 소리가 나면 저도 쉽게 벽을 또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다. 우리 성질 나서 막 에이씨 누구야 하면서 불딱 이러는데 송승헌이야. 큰 추억이겠는데. 저는 시계를 한번 재본 적도 있어요. 아 옆방송. 아 정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자 30분에 시작했어. 좀 그런 호기심이 있다. 그 소리가 좀 소리만 들릴 때 좀 더 야한 게 있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야, 근데 노래로 이렇게 이성에게 어필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송승헌 씨도 노래를 잘하거든요. 예. 아니요, 전혀. 맞아, OST도 하시고. 저는 뭐 제가 했던 작품의 OST 정도 참여를 여러 번 했었는데 요즘에 워낙 이제 기계가 발달되고 그런 거지. 저는 립싱크 잘해요. 저는. 아니 근데 저는 뭐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최근에 제가 어떤 노래에 빠진 노래가 있어요. 여가수 노래인데 노래를 운동을 하면서 틀어놓고 언뜻 보면 1시간 동안 제가 그 노래만 계속 듣고 한 곡만. 네, 그걸 듣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너무 들어서 그 노래 가사에 제가 운동을 하다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그 노래 어떤 노래예요? 가수의 노래인데 아이유예요. 아이유 씨. 아 아이유한테. 최근에 그 금요일에 만나요라는 노래. 아 금요일에 보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아 되게 귀엽다. 저는 그 노래를 듣고 이 노래 누구 노래 하면서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유 씨 노래예요. 아 아이유 씨가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즘에 이제 아이유 씨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 좋아진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뭐 통화 한번 하실래요? 시간 지내죠.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뭐 월요일엔 아마 바쁘지 않을까. 안 바쁜데. 화요일은 또 성급해 보이지 안 그래? 아 괜찮은데. 수요일엔 뭔가 어정쩡한 느낌. 진짜야? 목요일은 내가 그냥 왠지 싫어. 아 진짜?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에 시간 어때요? 그래 오빠 시간 많아. 오빠 시간 많아. 마지막 하나 쫄 때. 그걸 저가 이 몸이 아이유 씨가 만든 거. 아니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느덧. 그래서 이 얘기를 주변에 했더니 너무 웃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대답하는 거 재밌어요. 그치 맞아요. 소민 노래가 이름이 뭐예요 있었잖아요 그거. 문천 씨가 대답하면서 하더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문천 씨. 전화번호 뭐예요? 010. 이러면서 들으면 되게 웃겨요. 행사장 가면은 그거 정말 재밌어요. 뭐 이름이 뭐예요? 자기 이름 다 이름 하고 얘기해요. 전화번호에 뭐예요 하면 되게 빨리 010 전화번호 자기 번호를 자기 010만 할 수는 없잖아. 자기 번호 다 얘기해. 그 박자예요. 그렇겠네. 예. 어때요, 운주환 씨는? 노래로 이성에게 어필해 본 적 있어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노래를 좀 해요? 좋아요. 저희 이제 영화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제 회식할 때 들어봤는데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뭐 어떤 노래 불러요, 운주환 씨는?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힙합이나 뭐 이런 걸로 놀아주고 웃기는 거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를 핫하게 좀 한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좀 이제 좀 이렇게 시끄럽게 놀았으니까 좀 발라드 한 그냥 곡씩. 그냥 조용한 거 하나 할게. 이게 자연스럽게 조용한 거 하나 할게. 그렇게 아 맞아, 운주환 씨가 예전에 SM 아이돌 춤 가르칠 정도로 그 춤을 잘 췄대요. 그래요? 춤 선생. 잠깐 그냥 재즈랑 바차타예요, 바차타? 춤 그때 누구 가르쳐 줬어요? 제일 그래도 잘 된 친구가 윤호. 윤호를 춤을 가르쳤어요? 아니 워낙 춤 분야가 많잖아요. 저는 이제 재즈. 재즈. 춤 잘 추는 사람 부러워요. 저는 몸치라. 몸짱이잖아요 그래서. 몸친데 몸짱. 몸짱은 많이 안 움직여도 돼요. 여기서 한번 잠깐 어떤 건지 한번. 그럴 거면 나중에 오케이. 석천영 앞에서. 노래 잘하는 여잔 좋아요? 좋죠. 아 너무 좋죠. 그래요? 근데 노래를 가수처럼 잘한다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좀 열심히 부르는 모습이 이쁜 것 같아요. 담백하게. 그렇지. 그러니까 막 가수처럼 너무 잘 부르면 여자도 남자한테 바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노래 부를 때. 그럼 기교가 많을수록 진심은 안 느껴져요. 많이 꼬지 말고 그대로 툭툭 던지는 게 누구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은 노래를 할 때는 더 좋아요. 이 말 확 와닿는다.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막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진짜 듣기 싫다. 자 하여튼 이거는 뭐 아직은 대단한 교감은 아니다. 근데 이 관계가 만약에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확신이 들면 찾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당신이 그렇게 노래 불러서 호감이 느껴서 왔다. 노래를 제가 부르는 거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저희 좋아지는 거 맞죠?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니. 그러면 더 쑥스럽고 그냥 띵동 해가지고 문 누구세요? 문 딱 열면 내리고. 미친 여자인 줄 알지. 아니면 실제로 이 방송을 보시고 여자분이 성시경 씨 내게 오는 길을 부르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미션을 주자 그러면 좀 특이하게. 네, 맞아요. 남자분이 이 방송을 보셨는데 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다라면은 어떤 곡을 틀까요? 듀엣곡을 정확히 저녁 9시에 같이 시작하세요. 그대 안에 부르는 거. 그 다음에 불러줬대. 자, 다음 그린라이트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여대생입니다. 스터디 그룹을 하다가 알게 된 23살 오빠가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 오빠한테 관심이 있어서 손톱을 자주 했고 스터디 할 때에도 일부러 제가 옆에 앉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서로 친해졌을 무렵 오빠가 자기 일을 도와달라며 저녁을 먹자기에 따라 나섰죠. 둘이 곱창을 먹는데 다 먹고 난 뒤에 밥을 볶아주잖아요. 그 오빠가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으면서 하트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하트 모양을 일부러 부셔가면서 먹었어요. 그렇게 설레는 밥을 먹고 난 뒤에 주변에 있는 번화가들을 구경시켜주면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다고 눈물 이모티콘을 보내며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저녁까지는 약속이 있고 저녁 이후에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괜찮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카톡이나 전화로 알려주는 건 줄 알고 저는 밤새도 괜찮아요 라고 보냈더니 너희 집 근처에 24시간 카페 있으면 거기서 밤새자. 나도 할 일이 많아. 그러는 겁니다. 딴때 같았으면 그린라이트다 했을 텐데 좀 걸리는 게 예전에 오빠가 자긴 앞에 사람이 있어야 집중이 잘 된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하트볶음밥을 먹던 그날도 네가 앞에 있어서 집중이 잘 했던 것 같아. 난 앞에 사람이 있어야 집중이 잘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빠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옷도 잘 입고 심지어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저는 분위기가 청순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지 예쁘다는 얘기를 듣는 편은 아니에요. 혹시 제가 그 오빠의 수많은 물고기들 중에 한 마리일까요? 아니면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요?